삼성전자가 망해간다. 여러분은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한국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위치가 워낙 절대적이어서 상상만으로도 참 아찔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가 걷어들인 법인세 70조 9천억 원 가운데 23%인 16조 8천억 원이 삼성전자가 낸 것이었습니다. 또 한국 수출의 20%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부진할 것이라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주식시장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여기 우리의 삼성전자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환호를 받았지만 수렁에 빠지자 매물찬 외면을 받았죠. 바로 노키아입니다. 핀란드에서 노키아 비중은 마치 삼성전자와 같았습니다. 핀란드 경제연구기관인 ETLA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핀란드 경제 성장의 4분의 1을 노키아가 맡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노키아의 수출은 핀란드 수출의 20%를 차지했습니다. 휴대전화 연구 개발에 들인 돈이 핀란드 전 산업이 쓴 연구 개발비의 30%에 달했습니다. 핀란드 정부가 걷어들인 법인세의 23%를 노키아가 냈습니다. 특히 노키아의 사세가 정점을 찍던 2007년, 노키아는 글로벌 휴대폰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애플이 아이폰을 들고 나오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앱, 콘텐츠, 네트워크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기존의 휴대전화 기능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가치가 창출되죠. 노키아의 반응은 자만심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노키아 CEO였던 올리페카 칼라스부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오직 시장의 표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의 가치를 평가절하한 것이죠. 노키아 개발자들이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 개발에 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노키아 경영진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노키아는 여전히 스마트폰 대신 기존 피처폰을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만들 수 있을까에 골몰했습니다. 인도와 중국, 아프리카 같은 값싼 휴대폰 시장에 매달리다 미국과 유럽 시장을 놓칩니다. 게다가 조직은 비대해졌고 의사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작고 역동적이었던 노키아의 최대 장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폰이 돌풍을 일으키자 노키아도 뒤늦게 자체 스마트폰을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를 합니다. 하지만 버스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노키아의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2011년 20%대, 2012년에는 8%대로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만에 적자를 냈고 전 직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1만 명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노키아의 시가총액은 전성기 때의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고 결국 2013년 휴대전화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노키아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노키아 의존도가 높았던 핀란드 경제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1997년에서 2007년 사이 연평균 4%씩 성장했던 핀란드 경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핀란드인들은 노키아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합니다. 2012년 위르키 카타이넨 핀란드 총리는 노키아 공장이 있던 살로를 방문했는데요. 당시는 노키아가 구조조정에 나서 공장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을 때였습니다. 카타이넨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핀란드 정부는 노키아 지분을 사들여 그들을 떠받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핀란드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개인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키아에서 일했던 엠마 씨는 정부가 왜 노키아를 사들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는데 정부 자금을 투입해도 살려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이후 노키아와 핀란드 정부가 찾은 길은 무엇일까요? 핀란드 정부는 국민기업 노키아를 회생시키는 대신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노키아도 노키아 브릿지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 퇴직자들이 모여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금을 줬습니다. 괜찮은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에게 1인당 2만 유로씩 지원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노키아의 우수 인력들이 핀란드 경제 전반에 재배치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제 핀란드 젊은이들은 노키아 직원 대신 창업가를 꿈꿉니다. 그럼 노키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노키아가 몰락한 것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지만 이후 상황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노키아는 부활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업을 매각하고 호된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몸집이 가벼워지자 이후 통신 네트워크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스마트폰 등 무선 기기를 인터넷과 연결해주는 무선 네트워크 장비 생산에 집중한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중요시했던 노키아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5세대 이동통신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에 대적하는 경쟁자가 됐습니다. 한국의 LG U+도 5G를 도입하면서 노키아 장비를 채택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팔았던 B2C 회사에서 통신사를 상대하는 B2B 회사로 변모한 셈입니다. 세계 이동통신사업자 협의회의 팀 해트 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키아가 스마트폰 시대가 이어진 지난 15년간 크게 잃었던 리더십을 5G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